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2차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판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다른 원고 2명에게는 각각 1,600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볼 때 일본 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등이 진행한 1차 소송 이후 2019년과 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념 논란 제기로 압박을 받아온 정률성 사업이 결국 일부 축소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본 예산에 정률성 음악축제를 반영하지 않았고, 남구는 정률성 전시관 조성 사업의 명칭을 양림문학관으로 수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보훈부 등으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은 정률성 역사공원 사업은 예정대로 오는 3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반계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배정 고등학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 학생은 2024학년도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 11,599명으로 교육청은 지원 순서와 상관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강제 배정 없이 지원자가 선택한 여러 학교 중에서 배정했지만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은 광산구에서는 올해도 1,152명의 학생이 광산구 소재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는 해마다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집에서 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왔습니다. 광주 전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 전남 지부 등은 오늘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 직후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여당과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행보를 벌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438일 만인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일 정부로 이송됩니다. 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단속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광환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활동에도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과태료 100% 부과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